2026년 중국과 한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2027년 한국은 통일이 된다. 2026년 1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스촨성에서 나타난 사도인이라 불리는 노인이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사도인이란 중국에서 수백 년 동안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떠돌이 예언가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칼을 외상으로 파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칼, 가위, 농기구 같은 생활 도구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보통 장사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장부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물건값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사도인이 남긴 예언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적중한 사례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청나라 한풍 신유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강성 봉화현 해안에 배를 타고 온 몇몇 사람들이 칼을 팔았습니다. 구매자들에게 가격을 계산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쌀 한 되값이 80문인데 나중에 18문이 될 때 다시 와서 돈을 받겠어.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광서원년 황제가 쌀값을 조정하면서 정말로 한 되에 18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도인들이 다시 나타나 돈을 받아갔고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 일 이후 사도인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인들은 스스로를 귀곡자의 제자라고 칭합니다. 귀곡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름보다는 귀곡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귀신이 사는 골짜기에 은거했다고 해서 귀곡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제자 백가 중 종횡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횡가란 외교와 설득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파를 말합니다. 귀곡자는 천문학, 지리학, 병법, 처세술 등 모든 분야에 통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제자들은 중국 역사를 바꾼 인물들입니다. 합종책으로 유명한 소진, 연횡책을 펼친 장이, 병법과 손빈과 방연이 모두 귀곡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거나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귀곡자가 가르친 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때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사도인들이 자신을 귀곡자의 제자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인들은 주역의 궤를 읽고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도인은 2025년 12월 말 스촨성 칭청산 근처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낡은 회색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약 30분 동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그 모습을 촬영했고 노인이 떠난 뒤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사도인의 잦은 출연을 큰 변화의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왕조가 바뀌거나 큰 혼란이 있기 전에 사도인이 자주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예언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도인이 남긴 예언은 중국의 오래된 예언서 한 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추배도입니다. 추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진 예언서입니다. 당시 천문학자였던 이순풍과 관상학자였던 원천강이 함께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책은 총 60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그림마다 예언을 담은 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추배도라는 제목은 등을 미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마지막 60번째 그림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을 손으로 미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추배도는 중국 역사에서 일어날 주요 사건들을 예언한 책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자주 비교됩니다. 당태종은 이 책의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1400년 동안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1990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렸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나섰습니다. 추배도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책에는 황제 복장을 한 여성의 그림과 함께 남자가 아닌 사람이 천하를 다스린다는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690년 측천무후가 실제로 여황제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추배도의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추배도 60개 예언 중 55개는 이미 실현되었고 나머지 5개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5개가 바로 제56상부터 제60상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5개의 예언은 모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제56상의 그림을 보면 대륙을 사이에 두고 2명의 병사가 마주 서 있고 하늘에는 새 2마리, 바다에는 물고기 2마리가 대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구가 적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이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의 전쟁이다. 끝없는 죽음의 연기와 버섯, 그리고 우물 바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예언을 현대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큰 충돌로 해석합니다.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새가 아닌 것, 물고기처럼 헤엄치지만 물고기가 아닌 것은 최신 무기 체계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연기와 버섯이라는 표현은 더욱 섬뜩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진 충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제57상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림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악한 사태에서 변화가 온다. 모든 외국인들은 키가 3척인 아이에게 절을 한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평화를 가져오며 전쟁이 멈춘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인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여기서 삼척동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척동자란 키가 석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이 말이 한반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58상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큰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외국인들이 포기했다. 형제가 되었다. 6, 7개 나라들이 수백만 리의 소음이나 파도가 없다.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 평화가 왔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제59상과 제60상은 평화가 온 뒤 선한 사람들만이 복을 누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당부로 끝을 맺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도인은 바로 이 추배도의 제56상과 제57상을 2026년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60년을 한 주기로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60개의 간지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갑이라 부릅니다. 추배도 역시 60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예언은 시간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사도인은 2026년이 바로 병오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오년은 60년 주기에서 불과 말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병오년에는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사도인의 설명에 따르면 추배도 제56상이 말하는 큰 문제가 2026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57상의 삼척동자, 즉 한반도에서 나타날 인물은 2027년 이후의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추배도의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제56상의 큰 충돌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제57상의 평화를 가져올 인물이 등장한다는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언했을까요? 사도인은 쓰촨성 방언이 섞인 중국어로 말했지만 현지인들이 표준어로 옮겨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적이고 짧았습니다.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북쪽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한국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인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중국의 미래였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시작된다. 하나였던 것이 흔들린다. 가을이 되면 멈출 수 없다. 2027년 봄이 오기 전에 7조각으로 나뉜다. 각자 제 길을 간다. 7조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7개 지역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중국은 여러 차례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세 나라로, 남북조 시대에는 남과 북으로, 5대 10국 시대에는 1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인이 말한 7조각은 아마도 동북, 화북, 화동, 화남, 서남, 서북 같은 지역 구분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2027년 봄이 오기 전이라는 시간 제한도 명확합니다. 2026년 여름에 시작해서 2027년 초까지 약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인의 두 번째 예언은 경제와 민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주머니가 덩 빈다.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날이 온다. 돈이 휴지가 된다. 중심이 무너지면 각 지방이 제 방식대로 움직인다. 통하던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경제 체제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돈이 휴지가 된다는 표현은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 즉 극심한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통하던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물류, 교통, 통신 같은 기본적인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가장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예언은 시간 순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봄에 징조가 보인다. 여름에 시작된다. 가을에 걷잡을 수 없어진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결정된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2026년 봄에 실제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이 예언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교체는 대부분 이런 패턴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명나라가 무너질 때도 청나라가 끝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국의 분열을 예언한 것은 사도인이 처음이 아닙니다. 추배도 외에도 중국에는 여러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21세기 초중반에 큰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명나라 개국공신이었던 유배곤이 남긴 예언도 2024년과 2025년을 용사년의 큰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4년은 용의 해, 2025년은 뱀의 해입니다. 이 두 해를 거쳐 2026년에 이르면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해석입니다. 사도인 역시 이런 전통적인 예언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를 콕 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언이 모호해서 어떤 사건에든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인의 이번 예언은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2026년 여름부터 2027년 초까지라는 명확한 기간을 제시했고 7개로 나뉜다는 구체적인 숫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인의 예언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 특히 북쪽과 한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 예언에 한반도가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이렇게 시기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도인은 북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도 함께 흔들린다. 중국이 흔들리면 북쪽도 버티지 못한다. 11월 가을바람이 불 때 완전히 무너진다. 2026년이 그들의 마지막 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난다. 여기서 북쪽이란 북한을 가리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도인은 북쪽의 체제가 2026년 11월에 붕괴한다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표현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예언이 나온 배경에는 지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북쪽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중국이 2026년 여름부터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면 북쪽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큰 나라의 변화는 항상 주변 작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북쪽으로 가는 물자와 지원이 끊기고 내부적으로도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도인은 그 시점을 정확히 2026년 11월이라고 짚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북쪽에 이어 사도인은 한국에 대한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2027년 봄, 한반도는 하나가 된다. 남쪽이 주도한다. 오랜 분단이 끝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옛 땅 일부가 돌아온다. 북쪽 국경 넘어 조상들이 살던 땅이 다시 한반도로 들어온다. 이 예언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2026년 11월 북쪽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27년 봄에 남쪽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쪽이 주도한다는 표현은 통일의 방식을 암시합니다. 둘째는 더욱 놀라운 내용입니다. 옛 땅 일부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땅이란 과거 고구려가 지배했던 만주 지역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7조각으로 나뉘면서 동북 지역, 즉 만주 일부가 통일 한국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역사적 영토의 회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상들이 살던 땅이라는 말이 그것을 뜻합니다. 사도인은 이 예언을 추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추배도 제57상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한국에서 나온다. 삼척동자, 작은 땅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 그가 2027년 가을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앞서 설명했듯이 추배도 제57상에는 키가 3척인 아이에게 모든 외국인들이 절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인은 이 삼척동자가 한국에서 등장할 인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작은 곳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작은 땅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표현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2027년 봄 이후 가을쯤 되면 그 인물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추배도에 따르면 이 인물은 평화를 가져오며 전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제56상의 큰 충돌 이후 혼란에 빠진 세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중국의 변화가 곧 주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추배도 제57상과 한국을 연결시킨 것은 사도인 나름의 해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인이 말한 구세주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배도에 나온 그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다.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는다. 말로 사람들을 움직인다. 지혜로 문제를 푼다. 그의 시대에 한국은 가장 빛난다. 역사상 가장 강한 때가 온다. 추배도 제57상에 나오는 인물은 자미성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미성은 북극성을 가리키는데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도는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양의 여러 예언서에서는 미래에 이런 인물이 나타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있습니다. 사도인은 이 인물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사상가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덕과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도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나 돈으로 세계 중심이 되지 않는다. 정신으로, 문화로, 생각으로 중심이 된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다.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 사람들이 따르려고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이것은 추배도 제58상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제58상에는 큰 문제가 해결된다.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된다. 평화가 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56상의 큰 충돌이 끝나고 제57상의 인물이 등장한 후 제58상에서는 세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6, 7개 나라가 하나가 되고 수백만 리의 전쟁 소리가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사도인의 해석에 따르면 한국이 이 평화 시대의 정신적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인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일국 조각은 영원히 일국으로 남지 않는다. 2030년대에 다시 합쳐진다. 하지만 셋으로 합쳐진다. 옛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가 된다. 중국이 7개로 완전히 쪼개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통합 과정을 거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나의 거대한 중앙 집권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의 큰 단위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 분열 시대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서쪽의 큰 나라는 날개가 무거워진다. 동쪽의 시대가 온다.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서쪽의 큰 나라는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의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날개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동쪽, 즉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사도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말을 마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를 쫓아갔지만 골목길 어귀에서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인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예언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실현될 때쯤 다시 나타나 약속대로 대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언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을 만큼 중대한 변화가 곧 닥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인의 예언이 정말 실현될까요? 아니면 그저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2026년 봄부터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몇 달만 지나면 첫 번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배도 약시 60개 예언 중 55개가 적중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언이란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사후에 끼워 맞추기 쉽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도인의 예언은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역사를 보면 큰 변화 앞에는 항상 징조가 있었고 그것을 미리 읽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6년 그리고 2027년이 과연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